근데 이제 이게 운영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내가 이걸 설명하면서 이건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조언해주고 시행착오 덜 겪은 거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지,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보세요. 이게 지금 던졌잖아요. 이렇게 지금도 계속 내려가는 중이에요. 이렇게 계속 스프를 살짝 눌러 가지고 프리폴링 시키지 마시고 스프를 살짝 잡고 내려주세요. 그러면 이게 아주 빨리 내려가요. 닿죠? 이 닿으면은 여기서 이 바닥 있는 데까지 이렇게 감아주세요. 감고 바짝 들어. 그럼 뽕돌이 붕 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팽팽한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리면, 로드를 보면서 내리면 바닥에 지금 닿죠? 예, 이렇게 왔어. 이게 설명하다 물어. 삼공님이 물어봐갖고 설명하는데 똥 때리네. 근데 잘어. 지금 이거 로드 보세요. 이 감을 때 구부러져 있잖아요. 이러면 절대 안 빠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야 진짜 킵 사이즈는 되네. 야 이거 설명하고 있는데 때린다 와서. 보세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설명을 드리잖아요. 지금 던졌어요. 이 던져서 이렇게 놔버리지 말고 여기를 엄지로 살짝 얹으세요. 스프리 돌아가는 데를 살짝만 대고 있으면 돼요. 그럼 딱 바닥 닿잖아요. 그러면 바닥 단 상태에서 이렇게 감아갖고 한 번 더 들어요. 이렇게 한, 내 느낌으로 한 50cm 든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 그 다음에 이렇게 텐션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쭉 내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바닥으로. 예? 그러면 지금 이 바닥에 딱 닿으니까 로드가 펴지잖아요. 그러면 단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바닥을 한번 딱 찍고 로드를 수평으로 한 상태에서 한 10cm 정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너울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저 부하가 많이 걸리면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 쪽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살짝 내려주고, 부하가 죽는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주고, 그러면 그 수심층을 유지할 수가 있단 말이죠. 또 이렇게 들고,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바닥 또 닿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쭉 들어. 한 20cm. 그 상태에서 이렇게 천천히 하면서 또 바닥 찍고 또 닿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한 20cm. 요렇게 유지하는 거예요. 요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이제 찍는데 바닥이 안 찍히면 그거는 내리막. 이렇게 들고 가만히 있는데 바닥이 바로 딱 닿으면 오르막이에요. 근데 들고 딱 있을 때 바닥이 딱 닿으면은 계속 오르막 현상이니까, 그럴 때는 이 스프를 한 바퀴 딱 감고 이렇게 대기하면 돼요. 그렇게 떴을 때 이제 입질을 하면 사람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지금 들어갔을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내리고 스프를 딱 잡고 살짝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폴링으로 새키지 말고 텐션 잡힌 상태에서.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이거의 반복이에요. 이거의 반복. 그러다 보면은 아까 내가 설명드릴 때 봤듯이 짧고 명확하게 땅 때리는 입질이 들어온다고요. 그럴 때 내리 까지 말고 감은 다음에 살짝 들어봐요. 들으면 고기가 걸려 있으면 당연히 고기는 밑으로 가려고 그러고, 얘는 들고 그러니까 로드가 쑥 박히겠죠. 그러면은 지그시 올려도 되고 강하게 챔질을 해도 되고, 그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거의 반복이에요. 그거의 반복. 그거를 누가 집중력 있게 계속 하냐, 거기에서 이제 몇 마리씩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같이 너울이 막 이런 날은 이 연질 때가 좋습니다. 이게 1파워 이런 거는 확 들어갈 때 지가 먹어서 이게 그 기본 수심층을 유지하는데 많이 유리해요. 이게 광어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설명한 텐션, 그러니까 가령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 낚싯대하고 내가 지금 채비를 내렸잖아요. 그러면 저 밑에 있는 뽕돌하고
이게 꼬챙이다. 가령 도굴꾼들이 그 내가 탐침봉으로 이렇게 확 쑤셔가지고 안에 있는 도자기가 있나 없나 이렇게 판별을 하잖아요. 무슨 뭐 가령 뭐 백봉용인지 뭐 그런 거 캐는 사람들 보면 쇠젓가락 같은 거를 이렇게 송곳으로 쑤셔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거 막대기라고. 그래갖고 텐션이 바짝 잡혀있는 상태, 떠있는 상태에서 살짝 내려가지고 바닥을 딱 잇는 거예요. 바닥이 찍혔다 그러면 또 살짝 올리고 그 주위에서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탁 해서 이거를 프리폴링으로 여기 스프를 눌러 탁 놨더니 이거 없어졌어. 근데 줄은 계속 나가. 스프를 누르면 나가. 그거는 바닥이 뽕돌이 닿고 원줄이 날아가는 거예요. 원줄이. 근데 초보자들은 그런 실수를 많이 한다고. 근데 내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깥에서 아예 텐션을 잡아갖고 살살 내려서 바닥을 읽으면 절대로 남한테 눈총 받을 일이 없어요. 그 하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그거에 자꾸 와서 날라와서 어택 당하고 줄 걸리고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보통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내가 들고 1호, 만약에 1호 합사, 일산 1호 합사 사갖고 들고서 40호 달고 운영하고 있는데 와서 걸렸다. 그러면 걸린 사람이 다 무조건 100% 잘못이야. 그 사람은 들지 않고 끌었다는 얘기. 아니면 합사가 일반적이지 않고 굵었다든가, 아니면 뽕돌이 더 가볍다든가. 선장님이 40호 쓰려는데 40호 안 쓰고 30호 쓰고, 나는 고수니까 30호로도 무조건 컨트롤 가능해. 이거는 자기 생각이라는 얘기야. 이게 유기적인 조합이 안 돼요. 옆 사람하고 반드시 걸릴 수밖에 없어. 여기서 옆 사람이 거리가 한 1.5m 떨어져 있는데 1.5m 실 2개를 45m 높은 데서 내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밑에 가면 만난다니까. 밑에 가면 이렇게 내릴 때도 지금 내리잖아요. 이렇게 손을 살짝 잡아주라고. 그냥 마냥 풀르지 말고 이렇게 잡고 있으면 바닥 닿으면은 이 스프에서 바로 느껴져요. 닿잖아요. 닿으면은 감아갖고 이렇게 들어갖고 아주 미세하게 내리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탁 닿으면 그게 텐션 잡힌 수심층이 된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텐션을 쉬는 것만큼 가지고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가령 뽕돌이 40호면 내 손 위에다가 39.5g, 39.5호를 계속 로드 끝에다 얹어놓고 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으면 그게 텐션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우, 팔 아파. 아우, 죽겠어. 이걸 어떻게 직각으로 들고 있어? 나는 꽂고 할래. 그러고 이러고 있어. 그렇게 해갖고 그거 미드미클하게 움직이는 그 바닥 대응이 절대 안 된다니까요. 끌 수밖에 없어. 끌 수밖에. 그 낚시 좀 할 줄 안다는 뭐 이런 분들이 왜 바보처럼 낚싯대를 이렇게 평평하게 들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라고. 항상 이 느낌이 내가 40호 뽕돌을 거의 들고 있는다는 느낌으로 로드 텐션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저 끝에 걸려 있게끔 해고 들고 있어야 이게 내 이렇게 반원으로 흐르지 않고 평평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입질 와도 명확하게 들어오고, 챔질을 해도 짧은 높이만 탁 올려도 바로 후킹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것만 유의하시면, 이미 그것만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도 이미 광딱 고수. 이건 뭐 고수나 뭐 그거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것만 잘 알고 있으면 많이 잡을 수 있어요. 물론 아예 없는 데서는 못 잡지만 주위에서 막 광어가 나오고 있는데 못 잡고 있다 그러면 내가 운영을 약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 부분에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내가 광어 낚시를 한다, 쭈꾸미 낚시를 한다, 뭐 붕어 낚시를 한다, 어떤 낚시를 한다 그러면 그 대상 어종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장비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나는 제일 먼저 바늘을 봐요. 직접 빠르게 물어가지고 제가 배를 같이 이렇게 물 흐름대로 빼야 이제 낚시가 이렇게 하시니까 제일 먼저 바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쇼크를 보고,
그 다음에 합사 라인을 봅니다. 어떤 라인으로 할까? 그 다음 보는 게 로드. 로드는 세 번째예요. 무조건 제일 중요한 게, 낚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늘이에요. 바늘. 어떤 바늘로 쓸까? 광어 입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 얘네 공격 특성은 어떤가? 그런 거를 미리 파악을 한 다음에 바늘을 선택하고, 그럼 얘가 때리면은 이 합사는 어느 정도 되면 버틸까? 얘 이는 얼마나 날카로울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이제 쇼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낚시하면서 뽕돌은 얼마나 이렇게 쓰는데 조르는 영향은 얼마나 받을까? 그러면 최대 한계로 내가 얘를 안전하게 끌어낼 수 있는 최고 얇은 합사가 뭘까? 그걸 판단해서 합사를 사는 거야. 이제 그것까지 되면 이제 로드를 결정하는 거예요. 로드 결정할 때는 가성비로 갈 것인가, 프리미엄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저가로 갈 것인가. 근데 그거는 아무거나 가도 관계없다고 봐요, 로드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판단하는 게 부수적인 거, 복장도 이게 기왕이면 깔끔하면 좋죠. 그 다 이게 바늘도 다 보고, 이거 내가 우리 동네 빅피싱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메이커를 보지 않고 바늘 구조를 먼저 봐요. 내가 잡을 고기가 어떤 고기다. 기성채비 나와 있는 것도 많은데, 물론 기성채비가 정답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효율적인 게 뭘까 봐. 그래서 막 찾아. 그럼 어떻게 하면 쇼파이트를 좀 덜 낼까? 한번 때렸을 때 바늘 입에 어떻게 하면 더 접근할 수가 있을까?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데코이가 최고예요. 왜 그러냐면은 바늘 구부러진 데하고 그 키포인트하고 공간이 멀어요. 그건 뭔 소리냐면 꼬리 쪽으로 가깝다는 얘기야. 바늘 침 부분이. 그러면 때려도 꼬리 쪽으로 가깝게 때리는 고기들을 한 마리라도 더 잡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응? 바이트로 연결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걸 판단하고, 그리고 가벼워요. 가볍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쇼크에 묶었을 때 무거운 바늘로 무는 것보다 더 이게 웜이 부드럽게 논다는 거예요. 딱 직각으로 쓰기 좋고.